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1단원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번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증거 우주 배경 복사에 이어서 두 번째 증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볼 건데요. 예, 먼저 이것도 역시나 빅뱅 우주론의 예측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이제 뻥 터지면서 이제 그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뭐 이제 이런 이론이 되겠는데요. 초반에는 뭐 전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쿼크라든지 뭐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쿼크가 이제 합쳐지게 되면은 이제 양성자라든지 중성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뭐 전자도 존재를 하고요. 역시나 뭐 빛도 존재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서 한 대략적으로 이제 3분 정도가 됐을 때 우주의 온도가 한 10억 켈빈 정도로 이제 낮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 때 이제 10억 켈빈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요 정도가 됐을 때 양성자하고 이제 중성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지금 3분까지 과정이 여기까지인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초창기예요. 초창기에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이제 1대1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때는 한 뭐 100억 켈빈 됩니다. 한 이거 1초 되기 전 상황이에요. 뭐 0.00001초 한 뭐 그쯤 상황인데 1대1로 되어 있다가 우주의 온도가 이제 식어지면서 처음에는 이거 그 엄청나게 뜨거워요. 뭐 10에 뭐 43제곱승 켈빈 뭐 그렇게 나와요. 43개 붙여야 되는데 엄청 뜨겁다가 지금 식고 있는 거예요.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식으면서 원래 얘네들이 이제 양성자가 중성자도 될 수가 있고 이제 중성자가 양성자도 될 수가 있어요. 막 왔다 갔다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쿼크가 이제 변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우주의 온도가 이제 차츰 식어지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성자가 양성자로 막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요때가 아직 1초도 되기 전입니다. 1초도 되기 전에 요랬다가 얘네들이 이제 한 3분쯤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뭐가 됩니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죠. 요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이제 헬륨 원자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수소 원자핵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3분 때 얘네들의 이제 우리가 이제 개수를 조금 몇 개 좀 세보면은 수소 원자핵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가 되고요. 헬륨 원자핵은 몇 개예요? 1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질량비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원자에서 이제 거의 원자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그 질량비는 거의 비슷해요. 중성자가 좀 조금 그 무겁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질량비를 따지면은 얘는 12개니까 총 12g 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뭐 하나당 1g은 아니지만 절대 이게 예시로 든 거예요. 12개니까 그냥 12g이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헬륨 원자핵 한 개는 이거 몇 g이라고 볼 수 있어. 이건 4g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질량비는 12대 4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약분이 되죠. 4, 1은 4, 4, 3, 12 약분이 되죠. 그쵸?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 됩니까? 질량비가 3대 1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빅뱅 우주론에서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3분 때 압도적으로 이제 헬륨 원자핵과 이제 수소 원자핵이 많이 존재를 했을 텐데 걔네들의 이제 비율이 질량비가 3대 1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좀 중요한 예측이 됩니다. 그거를 좀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관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요때 이제 만들어진 양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가 팽창하면서는 더 이상 이제 뭐 핵융합 하는 게 쉽게 일어나진 않아요. 온도가 너무 빨리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래갖고 얘네들이 우주 자체에 이제 보이는 것들 뭐 별이라든지 은하 얘네들의 거의 대부분의 질량은 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이 거의 3대1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관측을 이제 해야 돼요. 그쵸? 그럼 이제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이나 은하들에서 나오는 빛을 관측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빛을 관측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관측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해서 스펙트럼 분석 방법을 통해서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세 개 띠예요. 띠. 색깔이 이제 띠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백열등이 하나 있다 칩시다. 백열등. 뭐 그냥 하얀 색깔, 백색 광이 나오는 빛이에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유리를 삼각형으로 잘라 만든 프리즘 또는 이제 빛을 분산시키는 분광기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였다가 놓으면은 이 백색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분산을 하게 돼요. 굴절되면서 분산이 되게 되는데 두 번 굴절이 되죠. 정확하게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빛들을 갖다가 이제 스크린에다가 이제 찍어 보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빨주노초 파란보 연속적으로 이제 세개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게 돼요. 분필이 뭐 색깔이 3개밖에 없으니까 제가 뭐 3개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뭐 빨주노초 파란보 7개도 아니지 연속적으로 뭐 더 빨간 놈, 덜 빨간 놈, 뭐 더 주황 색깔 놈, 뭐 더 찐노란 거, 연한 노랑 연속적으로 있죠, 그렇죠? 세기 힘들 정도로. 그래갖고 이제 연속적으로 빈틈없이 세개띠가 나타나는 거를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거 좀 하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스펙트럼이 있는데 고온의 기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수소 기체, 수소는 이제 원소기호로 H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기체를 갖다가 뜨겁게 달궈요. 뜨겁게 달구게 되면은 빛이 나와요. 빛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쇠 같은 것도 뜨겁게 달구면 빛이 나와요. 물질을 뜨겁게 달구면은. 그래서 이제 수소 기체를 갖다가 뜨겁게 달구면은 빛이 나오는데 그 빛도 우리가 이제 분광기를 통해서 분산시켜 보면은 또 세개띠가 찍혀요. 세개띠가 찍히는데 이 세개띠가 연속적으로 찍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찍히게 돼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뭐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선생님은 플레임을 좀 부를 텐데 방출선 스펙트럼이 찍히게 됩니다. 이거는 수소의 고유한 값이 돼요. 이렇게 띄엄띄엄 찍히는 게 그 원자의 내부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원자가 총 그 원소 주기율표에 그 원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118개 있죠, 그렇죠? 걔네들이 다 다릅니다. 걔네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방출선 스펙트럼은 우리가 원소의 어떤 지문과도 같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찍히면 무조건 수소예요. 헬륨은 다르게 찍혀요. 산소도 다르게 찍혀요. 모든 게 이제 다 다르게 찍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소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특정지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원소의 이제 지문과도 같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특정한 빛만 방출하는 거야. 원소들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다가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요게 좀 없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뭐 백색광을 내가 뿌렸으면 이게 쫘락 되면서 1번 그림과 첫 번째 그림과 똑같이 연속 스펙트럼이 원래는 찍혀야 되는데 여기다가 중간에 저온의 기체를 이제 갖다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수소 기체를 또 놨다고 쳐봅시다. 수소 기체 저온의 기체를 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쭉 찍히는데 연속적으로 찍히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안 찍히는 데가 존재를 합니다. 안 찍히는 데가 존재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왜 안 찍혔냐면은 요 놈이 이제 빼먹은 겁니다. 빛이 원래 다양하게 쭉 발전소팔 한번 다 오는데 요 놈이 저온의 기체가 이제 몇 가지를 빼먹게 된 거예요. 그걸 흡수했다라 그래요. 흡수한 게 안 찍힌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흡수선 스펙트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줄여서 뭐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그런데 이 수소가 내뿜는 방출선 스펙트럼과 수소가 흡수하는 흡수선 스펙트럼들을 비교를 하면은 이게 안 찍힌 부분하고 찍힌 부분이 똑같이 이제 매칭이 됩니다. 똑같이 매칭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수소 원자의 내부 구조 때문에 그런 건데 수소라는 것은 특정한 빛만 방출하거나 특정한 빛만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원자들이 다 그래요. 원자들이 다 특수한 자기만의 이제 빛을 방출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또 흡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출선 스펙트럼이나 또는 흡수선 스펙트럼을 분석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이 이제 어떤 원자에 의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천체를 관측을 하게 됩니다. 천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천체들의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을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는데 뭐 별들이나 뭐 은하라든지 뭐 성운이라든지 그런 이제 하늘에 떠 있는 작다한 것들을 우리가 천체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늘에 떠 있는 이제 가장 이제 좀 크고 묵직한 거 별들이 수천억 개 모여 있는 이제 은하 같은 거 이런 것에서 이제 빛이 나오는데 그런 빛을 분석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흡수 스펙트럼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은하에서부터 이제 중심부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주변에 이제 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겉에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체보다도 한 단계 상위 상태 플라즈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체들이 이온화된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기차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플라즈마 상태의 그 물질들이 빛들을 몇 개를 흡수한 거예요. 흡수했기 때문에 안 찍히는 것들이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흡수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안 찍히는 것들이 이제 누군가 딱 보면 이제 여기까지 뭘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죠. 뭐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하고 뭐 헬륨의 방출 스펙트럼, 뭐 리튬의 방출 스펙트럼, 뭐 베릴륨의 방출 스펙트럼 뭐 쪼르륵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랑 이제 매칭을 해보니까 안 찍힌 거랑 이거 매칭만 되면은 이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칭을 해보니까 수소는 수소 있고 헬륨도 있어요. 헬륨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다 조금씩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이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흡수선에 요거 이제 밀도라든지 이제 선폭을 비교를 해가지고 얘네들의 이제 질량비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은하들이나 별들에서 나오는 흡수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은 압도적으로 수소하고 헬륨이 많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수소와 헬륨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별들과 은하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수소와 헬륨이 많고, 얘네들의 질량비까지도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3대 1의 질량비를 나타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은하라든지 별들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한 수소 한 75%, 그 다음에 이제 헬륨 한 25%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보는 그 수많은 이제 별들, 은하들 있죠, 반짝반짝거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율은 3대 1이다. 라는 것이 이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했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와 또 일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측을 한 이 관측 결과가 또 다시 이제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이제 강력한 증거로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뭡니까?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지금 배웠던 두 번째 수소와 헬륨비 3대 1, 얘네들이 이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 두 가지가 된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스펙트럼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와서 따로 질문을 좀 하시면은 원자의 구조와 관련해서 그거는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3분 때, 이거 3분 때의 예측입니다. 3분 때 뭐 15 켈빈일 때, 이때가 지금 3분 상황입니다. 3분 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해 본 결과 진짜로 우주에 떠 있는 이제 거의 대다수의 것들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더라. 그러니까 예측한 게 맞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 맞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빅뱅 우주론이 정말 이제 압도적으로 우주를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수업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